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쌤과 함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왼쪽 두 사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물쇠와 의자가 붉게 녹슬었네요. 철로 만든 물건들은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면 붉게 녹이 슬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물질들은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원 4, 화학 변화 단원에서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대해 배우고 주요 화학 반응인 산화 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중화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산과 염기의 특성도 배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화학 반응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화학 반응은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단원 1,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에 대해 공부할게요. 여러분,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나타났나요? 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나고 이후에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인 남세균 또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생물이 나타나 산소를 만들어냈어요. 바닷속의 산소량이 증가하자 일부 산소들이 대기로 빠져나왔고 현재 지구 대기의 성분이 되었어요. 이러한 산소의 출현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세 가지 화학 반응과 반응식을 나타낸 것인데요. 화면을 멈추고 각 그림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이 무엇이며 또 어떤 반응식이 해당되는지 연결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은 화석 연료인 석탄을 연소시키는 것으로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므로 두 번째 반응식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식물의 광합성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식물이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고 산소를 방출하므로 첫 번째 반응식에 해당되겠네요. 또한 세 번째 사진은 철의 재련 반응으로 산화철로부터 산소를 떼어내어 순수한 철을 얻는 것이므로 세 번째 반응식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모두 산소가 관여한다는 것이죠. 산소는 대기 중에서 78%를 차지하는 질소 다음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응성이 커서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므로 지구상의 많은 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하고요. 물론 뒤에서 배우겠지만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산화 환원 반응도 존재해요. 그럼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의 예시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로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광합성은 세포 안의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며 이를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이때 반응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생성물은 포도당과 산소이죠. 또한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세포호흡인데요. 반응식은 다음과 같고 광합성과는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이 됩니다. 이런 광합성과 호흡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화면을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가 증가하면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했고요. 산소의 반응으로 오존층이 형성되어 지구로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이 차단되었어요. 그로 인해 육상 생물들이 출현하게 되었죠.
그리고 산소는 물질의 연소 반응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소를 이용한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에너지는 생명 현상 유지에 쓰이죠. 두 번째, 화석 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 연료는 지질시대의 생물이 땅 속에 묻혀 생성된 에너지 자원으로 탄소와 수소가 주요 성분인데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죠.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고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화석 연료와 산소가 반응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이 되겠죠? 그럼 화석 연료의 연소가 우리에게 준 영향은 뭘까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죠?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열로 증기기관을 움직이게 되면서 기계화 혁명이 일어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취사나 난방에 유용하게 쓰고 있죠. 물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등 지구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철의 재련 반응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철은 주로 순수한 철이 아닌 철을 함유한 광석인 철광석으로 존재하는데요. 그 예로 적철석, 자철석과 같이 철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 순수한 철을 얻는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련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용광로의 윗부분에 잘게 부순 철광석을 코크스 석회석과 함께 넣고 뜨거운 공기를 아랫부분에 불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코크스의 탄소가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생성되고 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과 반응하여 산소를 빼앗고 순수한 철을 만들어내죠. 그 결과 용광로 하부에는 용융된 액체 상태의 순수한 철이 모이고 상부에는 나머지 물질이 모인 쇠 찌꺼기인 슬래그가 남아요. 그럼 철의 재련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철은 단단하고 비교적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순수한 철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되면서 무기, 화폐, 농기구 등 다양한 물품을 제작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교통수단, 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여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답니다. 그럼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식물의 광합성 결과 생성된 산소는 생명체 호흡에 사용되죠.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화학 반응이고요. 자연 상태에서 철은 산화철로 금은 순수한 금으로 존재해요. 그렇다면 철과 금 중 산소와 더 쉽게 반응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성이 커서 산화철로 존재하는 철이겠죠. 그럼 생각해 보기를 다시 봅시다. 산소의 출현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바닷속에서 일어난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 산소를 이용해서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산소와 반응에 존재하는 산화철을 재련함으로써 유용한 도구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죠. 기억하세요?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화학 반응.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산화 반응,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